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업수학 12장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편미분 방정식의 이용 범위는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네 가지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줄의 진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줄이 이렇게 어떤 일정한 어떤 탄성이 있다라고 해서 장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은 줄의 모양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줄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어떤 변이들, 그래서 y라는 어떤 변이들을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y라는 변이들을 나타낼 때 이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어떤 변이뿐만 아니고 시간에 대한 변이도 마찬가지로 이 줄이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움직이면은 다음 시간이 지나면은 뭐 요런 식으로 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어떤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편미분 방정식이 반드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줄의 진동과 똑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제 구조에서 진동되는 거를 이제 탄성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학 때 배우셨던 이런 막대기, 그래서 로드 혹은 뭐 빔, 아니면은 좀 더 가서 이제 뭐 솔리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솔리드에 이제 힘을 이렇게 딱 주게 되면은 그 힘이 이제 이 물체의 일부분에 어떤 진동을 좀 일으키고 그 진동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탄성파를 모사할 때도 반드시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 재료역학 혹은 뭐 진동뿐만 아닌 거고, 진동뿐만 아니라 연료체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고체뿐만 아니고 유체 열전달, 그래서 이제 고체 즉 열전달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었는데, 한쪽 끝에 어떤 뜨거운 어떤 온도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컨벡션이 생기겠죠. 그래서 컨벡션이 이제 어떤 대류가 좀 발생을 해서 열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단에서는 비교적 대표적 온도가 높은 온도에 비해서 끝단에서는 이제 온도가 좀 낮은 그런 현상. 그래서 이런 현상의 열 분포를 나타낼 때도 역시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에서도 뭐 관내뿐만 아니고 외부 유동, 그래서 그런 유동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좌표를 우리가 나타내면은 x와 y 이렇게 좌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압력이 뭐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였죠? x, y뿐만 아니고 z 축 방향에서도 유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유동의 흐름을 나타냈을 때도 역시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업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그 편미분 방정식 안에서도 이제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만 좀 다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선형이나 비선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이 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나 비선형의 차이점은, 만약에 이제 어떤 선형 함수다라고 하면은 f라는 함수가 ax 플러스 by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에 기침이 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분해를 하게 되면은 a의 fx 플러스 b의 fy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선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비선형은 fx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을 때 두 개의 합이 같지 않은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바로 선형 시스템이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형 시스템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의 편미분 방정식은 다 대학원 과정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또 풀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비선형을 선형으로 이제 근사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선형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 우리가 학부 과정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이제 1차원 파동 방정식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요 기호를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고 읽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벡터의 미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그래서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t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c 스퀘어의 라운드 스퀘어 u 오브 라운드 x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다른 변수가 이렇게 두 번 미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파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상수가 되어 있고 두 개가 이꼴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x에 따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1차원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x는 우리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t는 여기 시간이라고 이제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그런 형태가 아닌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형태가 바로 1차원 열전도 방정식 혹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확산 방정식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어떤 변화량, 어떤 일정하게 떨어진다라든지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모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해서 x와 y, 그래서 x와 y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은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x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스퀘어 y 이꼴 0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가 바로 평면 응력,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포텐셜 유동, 유동 중에서도 선형적인 유동이 바로 포텐셜 유동인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그런 유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중에 유척학 시간에 자세하게 또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 끝에 이렇게 f의 x, y의 형태,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푸아송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력이 또 일정한 외력이 존재를 했었을 때 우리가 u 값을 또 우리가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차원뿐만 아니고 x, y로의 어떤 시간 변화류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2차원 파동 방정식, 그리고 x, y, z를 다 고려를 하는 이제 고체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응력이라든지 어떤 3차원 유동을 표현했을 때도 이 3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나가기 전에 해의 개념을 다시 또 정립을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에 나타내는 모든 편도함수, 그리고 한번 미분되어 있는 이런 편도함수를 갖고 있는 이 함수로서 모든 점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2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u를 만족하기 위한 해의 형태는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해의 집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특수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수해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되게 많습니다. 해가 많은데 어떤 물리적인 조건,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 조건이나 초기 조건은 우리가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리적인 조건은 어떤 경계 조건이라든지, 그래서 밑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초기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고체로 따지면은 물려있는 정도,
픽스드한 물려있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핀 고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경계 조건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초기 조건은 처음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 속도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가해져 있는 변이 아니면 초기 힘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기 조건이고 경계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결정이 되면은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 경계 조건 혹은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수가 좀 결정이 돼서 해를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먼저 풀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경계 조건 그리고 초기 조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건들을 설정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실 때 어떤 고체의 바닥 고정을 한다라든지 유체 벽면을 설계한다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우리가 쓸 거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입체적으로 3D의 모션으로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은 그 안에는 이 경계 조건이나 초기 조건의 수학식을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이거 내부 코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첩에 관한 기본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첩에 관한 기본 정리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선형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인 경우에는 중첩의 원리가 좀 성립이 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U1과 U2가 어떤 재차 선형 평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선형 평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최종해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C1U1 플러스 C2U2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C1, C2는 임의의 상수가 되겠고 이 임의의 상수를 뭘로 결정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으로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편미분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스퀘어 u에 라운드 x 스퀘어 마이너스 u는 이퀄 0이다 라고 하고 그 해는 x와 y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편미분 방정식이기는 하지만은 x에 대한 미분밖에 없기 때문에 상미분 방정식처럼 문제를 접근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을 상수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해피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y를 상수로 취급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u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u 이퀄 0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u를 c의 익스포넨셜 람다 x로 두고 이걸 미분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퀄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해는 람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가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a랑 b는 뭐냐면은 각각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편도함수의 편미분이기 때문에 x뿐만 아니고 y에 대한 변수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y에 대한 변수는 아까 y를 상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a와 b가 상수가 아닌 y에 관련된 함수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이 가장 단순한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조금 어렵게 예제 3번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미분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번에는 x뿐만 아니고 y까지 미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라운드 u, 라운드 x를 우리가 p라고 가정을 하면은 p라는 어떠한 펑션으로 가정을 하면은 이걸 치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x가 이 안에 있는 거를 y로 또 한 번 더 미분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p로 가정을 하고 여기도 p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마치
P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P' 플러스 P는 이꼴 0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가 마이너스 1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PXY라고 하는 것은 A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는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아까 뭘로 치환했었냐? 라운드요, 라운드 X로 치환했기 때문에 또다시 양변에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U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PXY dx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P를 집어넣었을 때 A의 X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Y승, 그리고 적분상수는 Y를 상수로 취급, X에 대한 편미분이었기 때문에 Y를 상수 취급했을 거니까 BY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Y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식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편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냐면은, 자, U와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분해가 되냐면은 X의 X, Y의 Y. 그래서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가 이렇게 곱셈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선형적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보면은 Y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분해가 됐잖아요. 자, 전에 있었던 문제도 보면은 Y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분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점을 착안해서 어떤 방법을 수학자들이 개발했냐면은 바로 변수분리법이라는 것을 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은 보통은 다 변수분리법을 먼저 이용해서 함수를 좀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흔히 배웠었던 공업사의 2장, 그러니까 우리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공업사 1의 2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2장의 변수분리법을 그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XY라고 하는 거를 XX와 라지 Y, Y에 대한 어떤 함수로 우리가 넣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분해가 안 되면 안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비선형이라고 하면요, 이건 수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선형이면은 UXY가 라지 XX와 라지 YY로 분해가 안 됩니다. 비선형인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거는 반드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U를 이제 라지 X와 라지 Y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서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어떤 변수분리법을 적용했을 때 앞에 있는 거는 X, 앞에 있는 거 Y로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X'Y, X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해주냐? 양변에 라지 XY, 라지 XY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Y, Y가 소거되고 X, X가 소거돼서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X' 오브 X 마이너스 Y' 오브 Y는 같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한쪽은 X만의 함수, 한쪽은 Y만의 함수.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냐? 항상 상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면도 수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을 해놓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로 한쪽씩 양쪽을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값은 무조건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과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뭐 증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절차를 배우는 거지 어떤 수학의 어떤 증명을 배우고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푸는 절차들을 배워서 공학을 풀 때 그 절차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들을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어떻게 분해하냐? x 프라임 오브 x는 이퀄 k라고 했었고 y 프라임 오브 y를 마이너스 k라고 했었죠. 그래서 식 하나, 식 두 개.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x라고 하는 것은 a의 exponential kx, 파워 오브 kx가 되는 거고 라지 y라고 하는 것은 b의 exponential 파워 오브 마이너스 k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구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어떻게 해주냐?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u의 xy라고 하는 것은 라지 x, 라지 y를 곱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ab의 exponential kx 그리고 exponential ky 마이너스 ky 그리고 ab는 어차피 미지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표현해서 그냥 라지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xponential k로 또 묶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답은 uxy라고 하는 것은 c의 exponential k의 x-y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1차원 뭐 편미분 방정식은 다 풀 수가 있겠고 2차로 이제 이계도 함수,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이 되어 있는 형태는 조금 더 많은 어떤 상황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파동 방정식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차원 파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변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변수는 이제 위치 x와 시간 t가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x와 t에 대한 이계도 함수가 있는 그런 편미분 방정식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t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c 스퀘어 곱하기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x 스퀘어로 된다. 그랬을 때 이 c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파동의 전파 속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개념은 나중에 다른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고요. 자, 이러한 형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계 조건 혹은 초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u가 x 이퀄 0이었었을 때 x 이퀄 l이었었을 때를 우리가 0으로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1차원 파동 방정식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줄을 나타내는 겁니다. 줄. 그래서 줄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u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형태. 그래서 고정단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픽스가 되고 이렇게 픽스가 있는 형태에서의 줄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 끝에 경계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만 있어서는 이 줄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초기에 대한 어떤 상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초기에 대한 상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u가 시간이 0이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줄의 모양이 되겠죠. 처음 줄의 모양. 그리고 이 u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요게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줄의 속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초기 조건은 사실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그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초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경계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조건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하나,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푸는 그런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이제 파동방정식의 풀이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동방정식 뿐만 아니고 모든 편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바로 변수분리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u는 xt 라는 어떤 변수를 갖는 것을 라지 ux와 라지 t, 그래서 x만의 함수, t만의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변수를 분리해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선형 시스템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풀이의 급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건데, 풀이의 급수를 쓰는 이유는 바로 초기 조건을 이용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해를 정확하게 구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 방정식의 첫 번째는 변수 분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u의 xt를 라지 u, 라지 t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각각의 편미분 방정식의 이계 도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x로 두 번 미분한 것은 u의 더블 프라임이 되겠고 t,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는 t의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각각의 파동 방정식, 앞에서 우리가 보여줬었던 그 파동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좌변은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상태에서 양변을 ut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ut를 나눠주면은 u와 u 없어지고요, t와 t가 없어져서 다음 밑에 있는 식처럼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t의 더블 프라임 오브 t, 그 다음에 c 스퀘어의 u 더블 프라임 오브 u,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시간에 대한 함수, 한쪽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분리되었죠. 그래서 선형적인 시스템을 만족하려면은 변수가 두 개가 분리되면 다음과 같이 k라는 상수로 가정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t에 대한 미분 형태, 그 다음에 u에 대한 미분 형태가 두 개가 나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이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u의 더블 프라임처럼 다음과 같이 식을 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서 위 같은 경우나 밑 같은 경우에도 k가 만약에 음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퍼넨셜 요런 함수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이 그렇게 되겠고, 만약에 k가 0이라고 하면은 이스퍼넨셜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0승 이렇게 되겠고, 하나는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k가 양수면은 이것은 다시 또 뭐예요? 코사인과 사인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k의 부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떤 그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좀 실수를 했네요. 이 두 개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호가. 그래서 k에 따라서 부호를 우리가 나눠서 문제를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경계 조건을 우리가 입력을 해볼 건데, 경계 조건은 U의 0, U의 L 이었을 때 각각 0이라고 했었죠. 자, 이 즉슨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이랑 관계없이 라지 U0는 0, 라지 UL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볼 겁니다. 만약에 케이스, 이제 K가 양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양수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실수의 제곱형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오메가 제곱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실수기 때문에 다 0보다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할 거고. 자, 그렇게 됐을 때 U의 더블 프라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의 더블 프라임의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오브 C 스퀘어. 그래서 U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꼴 0이다 라고 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 값은 뭐냐면은 전부 다 지수함수로 기저가 나올 겁니다. 자, 경계 조건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x 대신에 이꼴 0, x 대신에 이꼴 l을 넣었을 때 라지 u 제로는 0인데 그 0을 넣으면은 a 플러스 b가 0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은 a의 이스퍼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오브 cl, b의 이스퍼넨셜 오메가 오브 cl 이꼴 0. 그래서 두 식을 만족하는 식은 a와 b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 이걸 0을 다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 ux는 이꼴 0이라는 거죠. 자, 사실은 ux 이꼴 0은 수학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수학적인 해로는 많이 되지만은 ux 이꼴 0을 넣는 순간 이 파동 방정식의 해는 0이다라고 얘기를 할 꼴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파동 방정식의 해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는 u 이꼴 0을 답으로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껏 문제를, 이 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가 u는 이꼴 0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구하나 마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 얘기를 하면 트리비얼 솔루션, 한국말로 하면 무의미한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K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의 관심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K가 이꼴 0이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 거냐? 그래서 일단은 양수는 아니고요. K는 이꼴 0으로 풀었을 때는 더블 프라임이 0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UX는 AX 플러스 B다.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결과 A 이꼴 B 이꼴 0이다. 마찬가지로 UX는 0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K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반드시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음수를 되기 위해서는 K를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로 해주면 반드시 0보다 작죠. 왜냐하면 오메가 스퀘어 자체가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U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오브 C 스퀘어는 U는 이꼴 0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한 해를 솔루션을 풀면은 UX는 결국엔 뭐예요? A의 코사인 오메가 오브 CX 플러스 B의 사인 오메가 오브 CX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을 집어넣겠습니다. x 이꼴 0, x 이꼴 l를 집어넣으면은, 자, 0을 집어넣으면 a는 무조건 0이어야 되고요. b, l을 집어넣으니까 b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오브 c l은 이꼴 0이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죠. b가 0이거나 사인 요 항이 0이거나. 자, 그런데 b가 0인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지 않다. 무의미한 해라는 겁니다. 역시 또 여기 또 결론은 뭐예요? UX는 이꼴 0이다. 이런 결론밖에 얻지 않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0이어야 되냐? 사인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의 오메가 L 오브 C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즉슨 무슨 뜻이냐? 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0이 되려면은 0, 파이, 2파이, 3파이. 그래서 n의 파이. 그래서 n파이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메가를 구해보면은 그때 오메가를 우리가 오메가 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n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가 하나의 숫자만 되는 게 아니고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되기 때문에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n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은 cn파이 오브 l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원래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이제 un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다라고 하면은 tn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져요? 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신에 k 대신에 오메가 n 제곱을 우리가 넣어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의 더블 프라임에 오메가 n 스퀘어의 t 이꼴 0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tn의 cn의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dn의 사인 오메가 nt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tn을 구했고요. 자, un은 아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b의 사인의 c의 오메가 n의 x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un과 tn을 우리가 t를 구했기 때문에 스몰 un은 어떻게 돼요? 스몰 un은 라지 unx에다가 tx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함수, 이건 y, 이건 t에 대한 함수겠죠. 자, 그런데 상수가 b는 미지수기 때문에 그냥 안에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주면은 그냥 un은 임의의 상수 an,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bn의 사인 오메가 nt, 그리고 뒤에 있는 요식은 그냥 사인의 오메가 n 오브 cx. 자, 그러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 해를 뭐 해줘요? 파동방정식의 해는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n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거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un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그랬을 때 요 un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고유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gen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고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뭐 파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줄에 떨리는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 un이 바로 고유값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유값은 뭐냐면은 고유 진동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그럼 이걸 헤르츠로 바꿔주려면은 fn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2파이로 나눠줍니다. 오메가 n. 그래서 이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는 시간의 역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n이 1이었을 때 고유값과 고유함수가 각각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함수는 진동의 형상, 줄의 형상, 떠는 형상을 볼 수 있고 고유값은 해당되는 고유 진동수를 나타낸다라는 건데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 줄은 고유 진동수가 몇 개가 있냐면은 무한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줄이 어떻게 진동을 하냐면은 n이 1일 때는 오메가 1은 이런 값을 갖고 그때 줄이 떠는 형상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U1이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형상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점선은 왜 점선을 그렸냐면은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진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진동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고유진동수가 올라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고유진동수는 다른 말로 또 요게 FN이 뭐냐? 요게 주파수입니다. 헤르츠. 그래서 고유 주파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자면 60Hz는 이렇게 떠는데 120Hz로 우리가 진동을 주면 요렇게 떠는 거고요. 180Hz로 주면 요렇게 떤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현상을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 뭐 이 현상을 또 공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진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뭐 항상 부정적인 의미다 그런 거는 아닌 거고요. 그냥 물체가 해당되는 고유 주파수에서 떠는 형상을 우리가 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크게 좀 확장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줄로 우리가 이걸 나타냈지만은 어떤 기계 시스템을 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럼 기계 시스템도 마찬가지 줄처럼 떤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밴딩으로 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떠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체 덩어리가 대부분 다 스틸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또 길이가 길어지면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뭐였죠? 고체 덩어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티프한 어떤 스틸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 현상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자 n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죠. 그래서 이 중심이 지나는 선을 우리가 노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노드점은 해당 주파수에서 진동을 하지 않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점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측정할 때 이 노드점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 측정했을 때는 해당되는 모드를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동적인 어떤 시스템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여러 곳에 가속도계 혹은 마이크로폰 혹은 뭐 온도 센서를 달아가지고 예측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계 진동 혹은 이제 차량 진동학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텝 2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스텝 3은 뭐냐면은 초기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기 조건을 적용하는 게 바로 풀이의 급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이 U가 T가 0이었을 때, 그 다음 U 프라임이 0이었을 때, T가 0이었을 때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급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0을 넣던가, 아니면 그냥 0을 넣으면은, 그냥 0을 넣을 때는 코사인은 살고 사인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NT는 1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F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미분을 했을 때는 BN에 오메가 N에 사인에 오메가 N 오브 C X가 이제 G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속도, 초기 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N과 B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무슨 급수냐면은 풀이의 급수죠. 자, 풀이의 급수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직교성은 이 x 앞에 요 수에 해당되는
삼각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의 사인 급수를 우리가 풀이의 급수 11장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인 오메가 n 오브 c 오브 x를 양변에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사인 오메가 n 오브 c x, 한쪽에다가 사인 c의 오메가 n의 x 곱해줘서 양변을 적분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얻냐면은 우변에 있는 이 시그마는 전부 다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이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값이 삽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어주냐? fx는 사인의 c의 오메가 nx 그리고 이게 적분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an의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의 사인의 c의 오메가 n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dx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하면은 라지 L에서부터 L까지, 라지 L에서부터 L까지.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요 값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2L이 나올 겁니다. 2L이 나오고요. L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L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은 어떻게 되냐? 2의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L까지 fx의 사인의 c의 오메가 n의 c는 x다. 그래서 an 곱하기 l이기 때문에 l을 넘겨주면은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bn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풀이의 급수를 직교성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값을 또 얻을 수 있어서 이 파동방정식의 개수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방정식의 해를 구해봐라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의 c 이꼴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요.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u0 이꼴 0, u1 이꼴 0 그리고 초기 조건은 u0의 0, t가 0이었을 때 그래야 미분이 된 상태에서의 0, 그래서 초기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의 0, 그래서 초기 변이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자, 앞에서 계산한 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un을 이미 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 식으로 우리가 구해 놨었죠. 왜냐하면 요 식은 바로 경계 조건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라지 L이 1, 그 다음에 사인이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오메가 n은 이제 L분의 아까 n파이였는데 L이 1이기 때문에 n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n 대신에 n파이를 각각 대입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an과 bn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풀이의 사인 급수로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풀이의 사인 급수로 우리가 구해주면은 an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을 구할 수가 있고 bn은 우리가 0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n이 요게 이제 fx죠. 자, fx가 사인의 3파이밖에 없기 때문에 n이 3이거나 3이 아닌 경우로 나뉘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3이 아니라고 하면은 직교성에 의해서 0이 될 거고요. 만약에 n이 3이라고 하면은 0.01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an은 0.01밖에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수에다가 우리가 해를 모두 더해주면은, 자, u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u의 n의 xt인 건데, 나머지가 다 뭐예요? an이 다 0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n 3만 0.01로 나왔기 때문에 u의 3의 x, t만 살아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렇죠? 그래서 an이 다 0이었고
걸로 나왔기 때문에 b에는 말할 것도 없이 다 0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보시면 이제 아마 여기 0이 나온다는 거 금방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결국에는 U3만 계산했을 때 앞에 개수 0.01, 그 다음에 아까 오메가 n은 3파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인의 3파이 x 이렇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직교성을 조금 정확하게 좀 알았을 때는 문제를 조금 더 좀 깔끔하게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1차원 열 전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열 전도 방정식은 이제 파동 방정식이랑 굉장히 흡사하지만은 시간에 대해서는 1궤도 함수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조금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아까랑 똑같이 2개가 필요하겠지만은 초기 조건은 시간에 대해서는 경계 조건이 시간에 대한 조건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서의 유의 상태를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전도 방정식의 풀이 절차는 파동 방정식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같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같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변수 분리법을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지 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변수 분리법을 아까처럼 똑같이 사용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라운드요, 라운드 t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그런 형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형태로 t의 함수 x에 대한 함수로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상수가 0보다는 항상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는 t만의 함수, 우변은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양변은 상수이지만은 이거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은 역시 또 뭐예요? 무의미한 해로 나올 겁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은 ux는 이꼴 0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음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u의 더블 프라임에 대한 2궤도 함수, 2차 미분 방정식, 2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1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시간에 대한 1개 미분 방정식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x에 대한 2개 미분 방정식은 아까랑 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람다의 차이인 거고, 문자는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계 조건을 우리가 이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사인의 안에 있는 게 n파이여야 되고, 우리는 아까 오메가를 썼는데 이 열전도 방정식에서는 람다 n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L분의 cn파이 이렇게 되겠고, 이거에 대한 해를 구하면은 아까는 시간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은 열전도 방정식은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 미분한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저가 하나밖에 나온다.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풀이의 급수에서의 초기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다시 또 사인의 c 오브 람다 nx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런 식으로 곱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해줘서, 이게 x죠. 죄송합니다. 이게 x고. 그래서 양변에 인테그랄을 해주면은 이 사인의 람다 n에 해당되는 것만 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의 an의 사인의 c의 람다 n x 사인의 c의 람다 nx 요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d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쪽은 인테그랄의 fx의 사인의 c분의 람다 nx dx 이렇게 됩니다. 구간은 마이너스 L에서 L, 마이너스 L에서 L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계산이 되냐? 마찬가지로 AN이 되겠고, 주기에 대해서 반만 나오기 때문에 L이 바로 나옵니다. 이 결론은.
그리고 이쪽은 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0이 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L을 양변으로 나눠주면은 결과값으로 A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도 이제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웬만한 또 편미분 방정식을 또 손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편미분 방정식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계 조건이 복잡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뭐였죠? 이 그림에 대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단순한 어떤 보에 대한 형상이나 아니면 줄에 대한 형상만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대상은 이런 1차원적인 어떤 형상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뭐 고체 덩어리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곡면에 대한 어떤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편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풀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데 요새 또다시 수학과나 어떤 물리학과 쪽에서는 이런 어떤 곡면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 조건을 좀 자유자재로 입력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또 생겨나고 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뭐 전산적인 어떤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무의미한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또 개발되기를 또 바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편미분 방정식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공업사학 1 이제 녹화는 아마 요게 이제 이 이후에 제가 녹화를 또 할지는 또 약간 고민스러운 좀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공업사학에서 이제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녹화를 좀 쭉 진행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